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서초동 임시사무실엔 본격적으로 특검부와 검사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준비기간 20일을 다 사용하실 건지 법무부의 28명 규모의 검사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주문 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문제로 준비 기간을 포기하고 곧바로 수사부터 시작한 내란 특검팀도 이제 인선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박억수 박지영 변호사, 이윤재 교수, 김형수 박태우 변호사, 그리고 장우성 변호사가 특검부로 임명됐습니다. 5명은 검찰 출신, 1명은 경찰 출신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를 포함한 9명의 차장 부장급 검사를 파견받았고 어제는 내란 사건 재판에 참여 중인 검사 등 검사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경찰에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있던 국수본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31명의 수사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순직 해병 이명현 특검은 특검부 임명 통보를 기다리며 국방부 등으로부터 파견받을 인력을 추리고 있습니다. 준비 속도가 좀 느리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밑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특검은 특검부가 임명되는 대로 공수처와 대구지검 등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흘째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18층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IP 병실로 불리는 이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하루 입원 비용은 병실마다 다른데 최소 100만 원 정도, 많게는 15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입원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 진료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의료 파업으로 국민들은 진료도 제때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 진료 예약만 4개월, 수술에 1년 넘게 걸린 아산병원 입원이 이렇게 쉬웠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입원 대기 기간은 진료 담당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래 진료를 받고 정상적인 입원 절차를 거쳤다며 입원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입원 당일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동시에 김 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각각 3차, 2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김 여사 입원이 출석 지연 전략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김 여사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입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거부했던 김 여사. 지금은 특검이 출범했으니 중복 수사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짜고 치는 매매, 이른바 통정매매가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4년 전인 지난 2021년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있는 증권사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서버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서버에 있던 김 여사의 전화주문 녹음 파일을 확보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문제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모두 HTS 주문이었는데 자신은 주식을 거래할 때 영업점에 직접 전화해왔다는 김 여사의 해명을 받아들여 이 계좌를 제3자가 관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사팀의 압수수색은 달랐습니다. 같은 계좌에서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 말고 영업점 단말로 다른 주식 거래도 이뤄진 걸 보고 주문 전화 녹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인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함께 검토하는 대화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수사 착수 불과 한 달 만에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샤넬백을 선물로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사업 청탁을 목적으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22년 4월에 800만 원대, 석 달 뒤 1,200만 원이 넘는 샤넬 가방이 차례로 건네졌습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웃돈을 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세부 내역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샤넬백은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두 번째 것은 또 다른 가방 2개로 바꾸는 등 모두 4개의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 말 유 전 행정관 자택과 최근 샤넬 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던 교환 기록과 제품 일련 번호 등이 단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꾼 제품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의 부탁으로 교환 심부름을 했을 뿐 다시 돌려줬다는 입장이고, 전 씨는 바꾼 물건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꾼 샤넬 신발 치수가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발이 누구 발에 맞는지 알면 신발의 최종 종착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전 씨가 인사청탁에 불만을 토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명의자도 특정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며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과도 연락해온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입니다. 전 씨는 당시 윤핵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를 3차례 보냈고 이후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보낸 문자 내용이 정 전 행정관을 거쳐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